지금 삼성이 주가나 매출이 적었던 이유는 AI의 수혜를 전혀 못 받았어요. 그동안 AI 반도체 95%가 TSMC였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 반도체 전문가, 반도체 교수님이신 권혁 교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시면 계속 성장해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나오거든요. 반도체 네. 시장은. 예전에 보시면은 뭐 PC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AI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HAI라든지 그 다음에 피지컬 AI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어느 정도 떨어질 때가 있죠. 왜냐면 이제 불황이 올 때 그때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우상향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년 성장하는 게 지금 8.6% 정도 매년 성장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서버 이쪽에 많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워낙 최근에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고요. 자, 요즘 그럼 시장의 중심에 반도체가 다시 모이고 있는데, 이 업종이 다른 산업보다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식품회사에 있었는데 처음 들어간 직장이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뭐 IT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식품기업들도 지금 푸드테크 기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다는 얘기는 그 안에 또 반도체가 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전에는 뭐 상경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했지만은 지금 뭐 컴통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핀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IT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산업들이 최근에 보면은 AI를 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안 하면은 도태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또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 앞으로 좋아집니다. 자, 앞으로도 반도체 시장의 AI 발전을 위해 전망이 밝다고 하셨는데, 현재 데이터 센터 시장이 가까운 미래 어떤 시장이 좀 주목을 받을까요?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엣지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에도 AI 기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두 가지 다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기 자체적으로 AI를 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자료를 보내지 않고도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보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연이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내면은 이게 또 비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제 보내지게 되면 나의 개인정보가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슈 때문에 기기 내에서 이제 AI 기능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말고도 지금 뭐 보시면 모든 디바이스에 지금 아마 AI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엣지 버전, 엣지 디바이스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지 버전입니다. 뭐냐면은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걸 도입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반도체 공장 이런 데 보시면은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장비에 이제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체크합니다. 언제 고장이 날지. 미리 이제 고장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체크해가지고 미리 고칩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한번 그 라인이 섰버리면은 수십 조의 손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이제 고치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냉장고 이런 거도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냉장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문을 열지 않아도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다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인지, 식재료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안에 있는 식재료로 어떤 제품을 어떤 식재료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다 AI 반도체가 다 하거든요. 여기 이제 AI MCU나 아니면 또 NPU가 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반도체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또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지금도 많이 있죠. 이게 또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건강 정보, 뭐 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나중에는 당뇨도 아마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건강 정보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이제 엣지 AI거든요.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AI 카메라, AI 스마트 카메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 보내지 않고도 기기 내에서 AI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많은 기기 이런 것들이 다 AI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뭐 NPU나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또 로봇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이 시장
시장도 아직까지는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3년, 4년 지나면은 이 시장도 엄청 커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율주행차도 지금 2단계까지는 거의 와 있는데 뭐 3단계, 4단계, 5단계로 조만간에 아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도 엄청난 반도체가 쓰입니다. 특히나 보시면 AI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력 반도체, 센서 이런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쓰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봇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전력 반도체라든지 센서라든지 AI 반도체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마 로봇이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진 않는데 지금 보시면은 공장에는 다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 로봇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음식점 이런 데도 다 로봇이 이제 서빙하고 또 앞으로는 아마 가정에 로봇 한 대씩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또 반도체 수요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엄청난 거죠. 자, 그럼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어떤 기업들 주목해야 하는 거죠? 큰 기업들을 봐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력과 그 다음에 그렇죠. 기술력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TSMC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10년간은 아마 거의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어느 기업이든. 그러니까 이 기업들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면 왜냐하면 이제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TSMC도 보시면은 지금 7나노 언더 있지 않습니까? 그쪽 매출이 지금 70%가 넘어요. 근데 앞으로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네. AI 반도체는 다 3나노, 4나노, 5나노가 대세거든요. 이쪽에서 앞으로 수요가 엄청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은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매출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쪽은 또 이익률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TSMC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AI는 최소한 5년, 길면 10년 이상 간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TSMC가 거의 뭐 가져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삼성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이 주가나 뭐 그 다음에 또 이익률, 매출이 적었던 이유는 AI의 수혜를 전혀 못 받았어요. 그동안. AI 반도체 95%가 TSMC였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삼성은 봐야 되는 게 시스템 SI 사업. 여기도 AI 수혜 받습니다. 앞으로. 엑시노스 때문에 또 전력 반도체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받습니다. 센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파운드리. 파운드리도 지금 2나노 공정 하지 않습니까? 또 1.4나노 지금 앞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도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거죠. AI 수요. 또 봐야 되는 게 HBM. 수요가 또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에서 다 받습니다. AI 수혜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 또 돈을 또 엄청나게 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투자되면서 선순환이 또 되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60% 이렇게 막 많을 때는 벌지 않습니까? 이익률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많은 돈이 또 재투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TSMC도 삼성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세 기업이 메인이다. TSMC와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 세 개 기업을 직접 또 투자도 하고 계신가요? 워낙 뭐 거대 기업이니까요. 몇 개, 예. 이런 걸 하려면 잘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는 구글 같은 회사는요? 그런 회사도, 예,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워낙 이게 좀 봐야 되는 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또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왜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있고 어떤 기업들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패키징도 마찬가지로 TSMC가 넘버원입니다. 파운드리 2.0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파운드리 1.0이었어요. 근데 2.0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TSMC는 기존에 보시면은 제조만 했지 않습니까? 요게 1.0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패키징, 그 다음에 또 설계,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웨이퍼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2.0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TSMC 거의 지금 70% 넘기 때문에 이게 독점 이슈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네. 견제를 많이 당해요.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기업한테 또 정부한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낮추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다른 걸 넣게 되면 이게 점유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TSMC는 패키징 넘버원입니다, 지금. 이 패키징 투자를 엄청 했어요, 예전부터. 네.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죠. 마켓시어가 38%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ASE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오셋 기업이라고 하죠. 넘버원입니다. 이 기업이 큰 이유가 왜냐하면 TSMC 때문에 엄청나게 컸어요. 물량을 ASE에 엄청나게 몰아줬거든요. 하다 보니까 ASE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TSMC 물량을 다 ASE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맡기고 있어요. 물론 중요한 패키징은 지금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코어스 패키징도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들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TI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인피니엄 네. 이런 기업들은 다 IDM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징 다 할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삼성도 마찬가지로 IDM이기 때문에 패키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등과 나머지 기업 차이가 확실히 크네요. 크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오셋 기업 중에서는 또 몇 군데 있는데 엠코라고 있어요. 미국 기업인데 이게 보시면은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교포입니다. 한국 사람이랑 많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뭐 한국 기업이다 얘기도 나오는데 그 기업이 넘버 2고 제이셋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스태츠 치팩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를 그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이셋으로 이름 바꿨어요. 중국 자본입니다. 이 회사도 중국 기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큽니다. 회사가. 그 외에도 많은 패키징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앞으로. 왜냐면은 패키징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1.4나노, 그 다음에 1나노 가겠죠. 그 다음에 그 언더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터널링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누설전류가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뭐냐? 지금은 이제 패키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칩끼리 어떤 그 간격, 거리가 적으면 이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쌓잖아요. 아니면 이제 칩넷처럼 붙이든지 이러면은 그 칩 간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빨라집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PPA가 좋아져요. PPA가 뭐냐면은 퍼포먼스, 성능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파워, 전력 효율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에리아, 이렇게 쌓게 되면 면적이 적어져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코스트인데 마찬가지로 패키징이 또 코스트가 미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훨씬 더 쌉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 보시면은 뭐 칩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3D 패키징, 삼성이라든지 SK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SMC도 지금 3D 패키징 하고 있거든요. 삼성도 하고 있어요. S큐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TSMC, 삼성 이런 기업들이 많이 앞서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시장의 환경에서 반도체 투자자라면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셔라. 최소한 3년 이상은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중간중간 계속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중간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단 3년 이상은 보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량 기업,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은 특히나 떨어질 때가 기회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계속 모아가시면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모아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플레이어들이 이게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메인 플레이어들이 아마 그렇죠. 계속 갈 겁니다. 어느 정도. 자본과 기술력이 예. 너무 크게 필요한 영역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익을 많이 벌게 되면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되거든요. 이게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팔게 되고 그럼 또 이익이 나오고 또 팔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만들어진 이상 이게 바뀌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빅텍이나 이런 기업들은 뭐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반도체는 특히나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잡는다는 게.